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한국말로 써져 있는 길게 써져 있는 문장을 수학적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학적 문장이 뭐예요? 식이죠, 식. 결국은 수학적 문장으로 바꿔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규칙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을 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것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지수를 정하기. 그러니까 뭘 x로 둘 거냐는 거예요. 중학생 수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로 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하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로 두어도 좀 복잡한 식들도 나오게 돼요. 복잡한 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심히 계산을 해봅니다. 자,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x로 둔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는 건 뭐 다 할 줄 아는 거고요. 우리 꼭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확인이에요. 확인 과정.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에서 자, 몇 년 후에 아버지와 내 나이가 뭐 3배 차이가 나겠느냐, 내 나이의 3배가 아버지의 되겠느냐, 아버지의 나이가 되겠느냐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식을 세워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답이 7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럼 답을 7년 후 또는 마이너스 2년 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년이라고 쓰면 안 되고 2년 전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거기서 몇 년 후입니까 물었으면 2년 전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7년 후만 답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낸 답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쓸 때에는 꼭 다시 한번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계산 다 해놓고 거기서 틀리면 정말로 아까운 거니까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형이 동생보다 4살 많고 형의 나이의 10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16살이 많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동생의 나이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동생의 나이를 구한다 그러면 그게 x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동생보다 4살이 많다 그러면 형은 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의 나이가 동생 나이의 제곱보다 16살이 많다 그러면 자, 형의 나이의 10배, 형의 나이가 x 더하기 4였잖아요. 그렇죠? 그 10배네요. 그렇죠? 동생의 나이의 제곱 x제곱보다 16살이 많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네모가 없다고 치면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 당연히 등호도 없는 상태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의 나이의 10배랑 동생의 제곱이 있는데 얘가 16살이 많대요. 이게 16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6을 빼야만이 두 개가 같아진다거나, 또는 여기다가 16을 더해야 얘랑 똑같아진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논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변에다 16을 더하면, 16살을 더하면 그제서야 여기 등호가 생겨서 같아지는구나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뭘 만든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걸 풀어내면 10x 더하기 40은 x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1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0 되는 거죠. 그럼 12 곱하기 2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붙여야 되고, 그래서 x는 1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동생의 나이인데 동생의 나이가 12살 또는 마이너스 2살이 나왔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 대략 10개월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1년이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2살이라는 얘기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아직 손도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1년 전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살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쵸?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 그쵸? 그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63일 때. 자,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연속하는 두 홀수다. 자, 짝수의 정의가 뭡니까?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 이게 정의예요. 우리 정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외우세요. 꼭 써놓으시고 외우세요. 짝수가 뭡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럼 홀수는 뭐예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 그게 홀수예요. 근데 연속하는 두 홀수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직 느낌 안 오니까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1 다음에 뭐 나오죠? 3 나오죠. 그 다음에 5 나오죠. 그 다음에 7 나오죠. 홀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속한다는 얘기는 1하고 3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3하고 5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5하고 7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이 중에 그냥 하나를 내가 한번 x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홀수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지금 보이세요? 1에다 얼마 더하면 3 돼요?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느낌 오시죠? x가 홀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홀수의 곱이 63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 곱하기 x 더하기 2가 얼마? 63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3이 0이다. 그럼 79. 그러면 더하기 2x가 되려면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7 또는 마이너스 9. 자, 그런데 우리가 짝수 홀수 얘기를 할 때 중학생 단계에서는 0보다 큰 수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는 1이고 첫 번째 짝수는 2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0보다 큰 수를 얘기하자면 결국 답은 7이 되는 거죠. 근데 답에선, 문제에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숫자 두 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를 x로 놨을 때 나머지 또 하나 수는 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7과 9가 되는 겁니다. 자, 차가 3인 두 자연수의 곱이 88이다.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차가 3이다. 차라는 건 뭐예요? 차이인 거죠. 차이. 그쵸? 그러면 그냥 하나의 숫자를 x로 넣으면 또 하나는 x 플러스 3이라고 놔도 되고 x 마이너스 3이라고 놔도 돼요. 그렇게 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x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때와 이렇게 놨을 때가 x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두 수는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x와, 여러분이 잘 안 하시겠지만 저는 x-3으로 해볼게요. 그럼 두 수의 차이는 3이니까요. 그러면 두 개 곱한 게 88이래요. 88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8이 0. 그럼 10이라고 8이죠. 그럼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그럼 x는 11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x하고 x-3이거든요. 그럼 10이라고 뭐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 중에 작은 수 8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플러스로 하셔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8이 나옵니다.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사과 195개를 몇 명의 학생까지 나눠주려고 한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과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이만큼 적을 때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사실은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 없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해라? 그럼 학생 수를 x로 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95개를 똑같이 나눠주고 싶대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과의 수, 학생 수보다 이만큼 적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누어진 총 사과의 개수가 바로 사과 개수 되는 거니까 사람 곱하기 한 사람이 가진 사과의 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 수는 x고요. 한 사람에게 돌아간 사과의 수가 학생 수보다 이만큼 적대요. 그럼 x-2가 되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생 수. 이거는 1인당 사과 개수예요. 맞죠?
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총 사과 개수 195개 나오죠. 그렇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95는 0.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은 인수분해를 하세요. 소인수분해를. 그럼 195를 5로 하면은 5, 35, 5, 9, 45죠. 그럼 3으로 하면은 13이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13인데요. 벌써 해보세요. 15하고 13이면 2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15, 13 여기다 붙여야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러면은 x는 얼마예요? 15인 거죠. 학생 수를 x로 뒀으니까 그냥 답이 x 1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초콜릿 130개를 몇 명의 학생한테 돌아주겠대요. 나눠주고 싶대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초콜릿 수가 학생 수보다 3 많대. 학생 수 몇 명인지. 학생 수 그럼 그걸 x로 두면 되죠. 그렇죠? 돌아가는 초콜릿 수가 그러니까 x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하면 13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x는 뭐냐면 학생 수고요. x 더하기 3이 뭐예요? 여기 초콜릿 수. 그렇죠? 1인당 초콜릿 개수. 그렇잖아요. 학생 수하고 1인당 초콜릿 개수 곱하면 뭐 돼요? 그럼 모든 초콜릿 개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30이 0이다. 그럼 13 곱하기 10 되는 거죠. 플러스 3 되려면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그럼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학생 수니까 x 10명 되겠네요. x는 10.